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고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이 탄탄하다 아니면 식어가고 있다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최신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통해서 미국 10월달 민간 고용 결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금리 전망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ADP 민간 고용은 미국의 대형 인사 급여 관리 회사인 AD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민간 기업만 포함되고 정부나 공무원 같은 공공부문 고용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이 빠져 있어서 전체 고용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한계는 있지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 이틀 전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고편처럼 활용됩니다. 미리 고용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ADP는 미국 내 60만 개 이상의 기업에 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실제 급여 데이터를 집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 급여 데이터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4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9월 민간 고용이 32,000명 감소했는데 29,000명으로 소폭 상향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8월부터 이어진 고용 감소 흐름이 9월을 기점으로 소폭 멈추었나?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에 바로 반등세를 보였으니 고용시장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건 기저효과 수준입니다. 기업들이 현재 채용도 꺼리지만 고용도 꺼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헤드라인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아주 약한 고용 회복 수준입니다.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렛츠고! 전월 대비 흐름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전월과 항상 같이 비교해 봅니다. 천연자원과 광산업은 전월에 이어 7,000명이 또 증가했고요. 건설업은 다시 또 증가로 전환됐고, 제조업은 전월에 이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과 그리고 건축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덕분에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필수적인 광물 채굴 그리고 가공 관련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고용이 늘었지만, 제조업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상품 측면에서 살펴봤으니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 서비스 부분에서도 전월과 함께 보겠습니다. 무역, 운송, 공공 서비스는 47,000명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야에서는 17,000명이 급감, 금융 분야에서는 11,000명이 급증,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가 15,000명이 급감했습니다. 계속 서비스를 이어서 보면 교육 헬스 서비스는 전월과 같이 26,000명으로 급증했고, 레저와 호텔은 전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 분야에서 특징적인 것은 서비스 부문 내에서도 경기 민감 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레저와 호텔, 이런 분야에서 크게 줄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경기 민감 업종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소비 활동이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업 규모별로 어떻나 한번 살펴보면, 소기업과 중간기업이 모두 다 감소했고 대기업이 견인했었습니다. 그럼 10월의 흐름은 어떻냐? 10월도 역시 소기업과 중간기업은 일부 회복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대기업이 오히려 73,000명이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인구수입니다. 소기업은 1명에서 49명까지, 그리고 중견기업은 50명에서 499명까지, 그리고 대기업은 500명 이상입니다. 이번에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게 9월에 이어서 10월도 역시 대기업 중심 회복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렇게 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 부진은 결국 중소자영업과 내수 기반의 약세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아주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빈부격차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보다는 고용지표에 더 집중하고 있고 ADP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결국 그 말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수치가 낮게 나오면 노동시장이 둔화되어 가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를 선반영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까지 연준은 노동시장 둔화를 우려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고 12월에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번 결과를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지만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 둔화 쪽에 더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ADP 보고서는 매달 다음 달 발표 때 이전 수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조정했던 것처럼요. 그 이유는 새로운 급여 데이터가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10월 고용 수치가 42,000명 증가로 좋게 나왔을지언정 12월 초에 발표될 때 소폭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보통 조정이 되어도 1만 건 이하로 조정이 되는데 9월 달에는 정말 심각한 큰 수치로 조정이 되었죠. 이처럼 고용시장도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기에 기업들이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고용 변화를 봤을 때 고용은 늘었지만 경기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기업만 사람을 늘리고 중소기업은 줄이고 있고 임금 상승은 멈췄고 소비 민감 업종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도 ADP 고용지표와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듯 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